2024년 경제를 경제연구기관, 국제기구가 똑같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 최악이죠. 높은 물가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소득은 정체되는, 더군다나 직영학적 분절화가 진전되는 소위 폴리코노미라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세계가 파편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적극적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잃어가는 구조적인 변화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 구독자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제 벌써 설 연휴가 시작되는 코앞인데요. 또 우리 채널은 20만 구독자를 또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분들께 뭔가의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어떤 컨텐츠를 준비해 드려야 되겠다. 우리 제작진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리포트와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입니다. 특히 정말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보, 객관적인 정보, 어떤 특정 이해관계 입장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그런 경제를 탐독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명확히 직시를 했고요.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읽어나갈지 여러분 스스로 제가 쓴 그 리포트를 읽어보시고 세미나를 직접 들으시면 명확하게 이 경기를 판단하고 국제 정세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워낙 2024년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경제를 명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IMF 경제 전망 보고서를 즉시 분석해 드렸습니다만 재밌게도 정말 수천 개의 기사가 상향 조정했다라는 데 포커스를 둬요. 근데 그 상향 조정했다라는 그 기사가 수천 개 나온 것은 분명 이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그대로 컨트롤 C, V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내용과 그 수천 개의 기사가 다 똑같아요. 근데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1%로 그리고 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또 역시 3.1%로 그러니까 2023년도 그토록 어려운 경제였는데 그토록 어려운 경제와 유사한 흐름이다라는 것을 24년 경제전망 스탠스로 가져간 겁니다. 물론 종전에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2.9%로 봤다가 3.1%로 상향 조정한 건 맞아요. 그건 팩트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중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게 맞아요. 상향 조정했다고 해서 그 경제가 좋은 경제라는 건 아니죠. 경제를 탐독하는 데 있어서 언론이나 혹은 정부의 자료가 어쩌면 긍정적인 그 포인트만을 살려서 객관적인 어떤 경제를 판독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글로벌 경제, 국제 정세 이런 흐름을 명확하게 좀 진단할 수 있게 글로써 리포트를 좀 써드리고 또 리포트를 읽고 나서 저와 함께 세미나를 들으시면 그 저변에 깔린 관련된 여러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더 명확히 나의 입장, 나 스스로의 입장에서 경제를 판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고요. 많은 여러분들이 경제 자체가 재밌어서 이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재테크 관점에서의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재테크의 정의. 여러분은 재테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재테크의 정의를 소득을 그냥 현금다발로 가지고 있을까? 저축으로 할까? 주식으로 들고 있을까? 부동산으로 들고 있을까? 채권으로 들고 있을까? 금으로 들고 있을까? 어떤 형태로 나의 소득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게 재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국면의 이해의 기초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시경제의 그 큰 흐름을 무시하고 어떤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당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024년은 이제 금리가 차츰 내려갈 텐데, 기준금리를 인하해 나갈 텐데, 그런 시점에는 역시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전환되는 전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환기에 자산시장, 자본시장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고 대응하면 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0년, 21년 완화의 시대 때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고 떨어지면 산다, 떨어지면 산다 하는 그 공식을 2022년, 23년 똑같이 적용한다. 이제 긴축의 시대로 전환됐는데 긴축의 시대에서도 똑같이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아니죠. 떨어지면 팔아야죠. 떨어지면 팔아야죠. 정리를 해야죠. 22년, 23년은 주식을 보유하는 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축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2024년은 시대적으로 이제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는, 아직도 고금리고 아직도 고물가지만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그 전환기의 국면에 맞게 포트폴리오 관리를 재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거시경제의 흐름을 스스로 판독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세미나 리포트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24년 경제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연구기관, 국제기구가 똑같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 최악이죠. 높은 물가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소득은 정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더군다나 지경학적 분절화가 진전되는 소위 폴리코너미라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세계가 파편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적극적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차 잃어가는 구조적인 변화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글로벌 경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국제 정세의 흐름을 포착하는 것은 매우도 중요하다. 요즘 경제를 보면 뭐 수출이 다소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재밌게도 전체 수출에서 서비스 무역과 상품 무역이 있는데 서비스 무역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상품 무역이 좀 회복되는 듯한 겁니다. 근데 또 상품 무역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수출만 드라마틱하게 회복되고 있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수출이 회복되는 겁니까? 그런 관점에서 2024년 올해 여러분들께서 이 리포트와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든든한 한 해,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 맞습니다만 그 어려운 경제 국면에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바람직한 어떤 방향으로서 경제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고 그런 세미나가 또 리포트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